2026년 토끼띠 운세. 착하게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갈까? 왜 나만 항상 참고 있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누군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계산하며,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혹시 누군가 기분 나쁘게 들은 건 없었을까 되짚어보는 하루를 사셨을 겁니다. 토끼띠는 원래 큰 소리 내는 띠가 아닙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분위기를 살피고 상처 주지 않으려 말 한마디도 고르고 누군가 불편해질까봐 내 감정부터 접어두는 띠입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참 착하다, 말을 참 예쁘게 한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편한 날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해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즐거운 마음보다 피곤함이 먼저 느껴지고 가족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도 하기 싫을 만큼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회복력도 빨랐으니까요. 하루 이틀 피곤해도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졌고 마음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몸의 피로도 오래 남지만 마음의 피로는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감정을 밖으로 풀어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성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2026년 토끼띠 운세는 바로 이 조용한 피로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토끼띠에게 크게 흔들리는 해가 아닙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거나 인생이 급변하는 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쌓여온 감정과 선택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해입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기 직전까지 팽팽해지는 것처럼 토끼띠의 마음도 그런 상태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착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가 먼저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인 해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늦게 시작하는 자기 보호입니다. 토끼띠가 살아온 방식. 토끼띠는 상대의 표정을 먼저 읽는 띠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지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지 먼저 고민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내가 편한 곳보다 상대방이 오기 편한 곳을 선택합니다. 이런 배려심은 토끼띠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토끼띠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끼띠는 조율자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중간에서 맞춰주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중재하고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친구들끼리 의견이 엇갈릴 때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며 조율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역할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맞춰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 뿌듯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고, 다음에는 내 의견도 말해야지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 되었고, 이제는 토끼띠가 힘들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토끼띠가 한 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왜 그래? 평소답지 않네 하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토끼띠 자신도
이제는 내 감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참다 보니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억울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답답하고 불편하고 피곤한 것만 느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끼띠는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해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말은 좀 서운해요. 그렇게 하면 저는 힘들어요 하고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내가 좁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피곤해지고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토끼띠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쉬어야 한다. 이제는 나를 좀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끼띠는 이 신호조차 무시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람 사귀는 게 다 이런 거지. 나이 들면 다 피곤한 거야 하면서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 감정 정리가 필요한가? 2026년 토끼띠 운의 핵심은 감정의 정리입니다. 토끼띠는 그동안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서운해도 넘어가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슬퍼도 혼자 사귀고 억울해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결국 내가 혼자 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울컥하거나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필요 이상으로 섭섭함이 느껴지거나 직장에서 작은 일로 지적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끼띠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 용량이 거의 다 찼을 때 작은 파일 하나만 추가해도 느려지는 것처럼 토끼띠의 감정 용량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작은 일에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 감정을 외면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는 해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으로 신호가 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두통이 잦아지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오는데 계속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마음의 신호를 대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하면 토끼띠의 운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편하지 않구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은 서운함으로, 화난 감정은 화로, 피곤한 감정은 피곤함으로 정확히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서운한 관계는 거리를 두고, 화나게 하는 상황은 피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패턴은 바꾸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6년 토끼띠에게 필요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토끼띠의 2026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계와 재물을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2026년은 토끼띠에게 감정 정리가 필요한 해입니다. 그 감정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지, 특히 재물과 관계,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마음이 편해져야 모든 것이 풀리는 띠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돈도 안 모이고 사람도 부담스럽고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재물운, 마음 쓰는 곳이 돈이 새는 곳. 2026년 토끼띠 재물운은 크게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갑자기 큰 수입이 생기거나 뜻밖의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는 돈을 막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해가 됩니다. 토끼띠의 재물 패턴을 보면 돈을 크게 잘못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도박이나 투자로 큰 돈을 날리는 일도 드뭅니다. 대신 사람 때문에 쓰는 돈이 많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나가는 돈, 분위기 맞추느라 쓰는 돈, 괜히 미안해서 더 내는 돈, 이런 지출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각자 계산하자는데 토끼띠가 내가 낼게 하고 먼저 카드를 내밀거나 경조사에 적당한 금액을 내면 될 텐데 관계를 생각해서 더 많이 내거나 누군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내 사정은 어려운데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하나하나는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서너 번만 반복돼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48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큰 문제는 토끼띠의 마음이 함께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왜 또 이러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그런 자신이 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2026년에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불편한 지출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돈을 쓰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후회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지출은 계속하고 후회되는 지출은 끊어야 합니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토끼띠에게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절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니까요. 특히 이 해에는 친한 사람일수록 금전적인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돈 문제를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관계까지 나빠집니다.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서운하고 그렇다고 재촉하기는 미안하고 결국 돈도 못 받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어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도와주고 애매하게 후회하는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도와줄 거면 흔쾌히 도와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못 도와줄 거면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토끼띠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쓰고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애매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달부터 사람 때문에 나간 돈을 따로 기록해 보세요. 누구에게 얼마를 왜 썼는지 적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그 중에서 다음 달부터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찾아보세요. 셋째, 누군가 금전적인 부탁을 해올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연락하게 하고 시간을 벌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거절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관계운, 착한 사람이 아닌 편안한 사람이 되는 해. 2026년은 토끼띠가 관계에서 역할을 바꾸는 해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남들이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편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편했지만 정작 토끼띠 자신은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는 상대에게 맞추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맞는 사람만 곁에 두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감정 소모가 큰 관계는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지인, 만나면 항상 부탁거리만 생기는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의 특징은 토끼띠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감정도 주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하고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왜 나는 맨날 이러지?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하면서 후회하지만 다음에 연락이 오면 또 만납니다. 거절하는 것이 더 불편하니까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힘든 상황일 텐데. 내가 멀리하면 어쩌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외로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토끼띠가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이 있나요? 토끼띠가 불편해하는지 신경 쓰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토끼띠가 계속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토끼띠가 한 발 물러서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면 그 한 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면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만남의 질도 높아집니다. 2026년은 관계를 줄이는 해가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해입니다. 무거운 관계는 거리를 두고 가벼운 관계는 유지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 덜 중요한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나빠지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더 자주 만나고 나빠지는 사람은 덜 만나세요. 연락이 왔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과 반가운 사람을 구분하세요. 부담스러운 사람의 연락은 바로 답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모임 제안이 왔을 때 가고 싶은 모임과 가기 싫은 모임을 구분하세요. 가기 싫은 모임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거절하세요. 건강운,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시기. 2026년 토끼띠 건강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토끼띠는 감정을 속으로 쌓아두는 띠라 몸으로 신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장 문제, 두통, 불면, 이유 없는 피로감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것은 감정을 사귀느라 속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있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이미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다르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지만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토끼띠에게는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만 듣거나 창밖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이 토끼띠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몸이 이미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 더 격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스트레스 받을 때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으면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기별 운의 흐름. 2026년 토끼띠 운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흐릅니다. 1월부터 3월은
관계와 감정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리할 것과 유지할 것을 구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관계가 나를 편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빠지고 어떤 상황에서 충전되는지 살펴보세요. 4월부터 6월은 생활 리듬을 바꾸기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마음의 여유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냅니다. 이 시기에 만든 습관이 1년 내내 이어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7월부터 9월은 토끼띠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사람 관계도, 일의 흐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한 일들이 오래 지속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10월부터 12월은 2027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선택이 다음 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정리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2027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큰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년에는 더 편하게 살고 싶다. 내년에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다 정도의 방향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2026년 토끼띠 운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히 참아온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해입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토끼띠 여러분,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고 남들 기분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눈치를 볼 차례입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편한지,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할 차례입니다. 2026년은 토끼띠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들이 이해 못하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불편한 약속 하나를 거절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하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2026년 말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의 2026년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것이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